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녕하세요, 황지은입니다. 오늘 사생결담은 안동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권의 문화 관광산업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안동대 체육관에 우리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우선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해 주실 안동시 관광진흥과 남상호 과장 나오셨습니다. 문화기획자 권두현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창업인이죠. 문화기획사 주식회사 2020의 김태욱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남상호 과장님과 김태욱 대표님은 사생결담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씩 우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동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익을 공유하는 전방위 문화기획사 주식회사 2020 김태욱입니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 프로다 보니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드디어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생결담, 문화 관광과 청년 창업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욱 위원님의 결담 먼저 들어볼까요? 물고기가 귀한 보랏빛 바다다. 경제용어로 기회가 있고 잠재적 시장으로 보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들 표현하고 네. 또 척박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간점 어느 곳에 있는 보랏빛 바다인 거죠. 퍼플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 문화 관광이라든지 청년 창업을 물고기가 귀한 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의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많이 어려운가요?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지역의 청년들은 있지만 없습니다. 훈련이 된 그리고 연구를 거친 고도화된 청년들은 보통 기관, 재단 또는 행정에 입사하기를 바라고요. 네. 또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창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은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생각보다 안동에 청년들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 관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안동의 문화 또는 관광 축제라는 것이 약 30년 정도의 생태계가 이어져 왔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층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양성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탈춤 축제를 전담했을 때가 9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젊은 층들이 정말 활기 있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의 연출 인력들이 그때 그 인력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20몇 년 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제와 이벤트 그리고 관광은 젊어져야만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간 올드해진 면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책을 고려하는 그 인구에 대한 어떤 배려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젊은 층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실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안동시의 문화 정책이나 전체적인 어떤 사업 정책도 노인들을 위한 비용이 얼마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고려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김태욱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2020년 1월에 문화기획사를 창업한 청년 창업인입니다. 안동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래 고향이 안동이기도 하지만 저도 대학교부터 약 10년 정도 타지 생활을 하다가 네. 유턴한 케이스입니다. 2016년에 푸드트럭을 시작했던 게 큐브트럭이라는 사업체 명으로 사업 활동을 할 때 슬로건이 움직이는 청년 문화장터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깊게 바라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못하지? 여기는 할 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으로 블루오션인 줄 알고 뛰어든 곳.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주 새빨간 바다에 네. 피를 철철 흘리는. 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지역에 쓰임이 있었는지
정착이 되면서 퍼플오션이라는 걸 좀 깨닫고 있고 저희 회사에도 지역 대학 출신의 약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역에는 원천 콘텐츠가 너무 차고 넘쳤던 거죠. 왜 이걸 안 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아. 지배적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트렌드기도 한데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로컬로 계속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균형 발전 때문이라든지 지방 소멸 기금 같은 형태로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원천 콘텐츠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바다가 없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관에서 문화 관광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 기획자들 그리고 문화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이 사업을 줄 수밖에 없고 네. 하고 싶은 걸 구상했던 걸 실제로 구현해보고 그려낼 수 있는 종잣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적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문화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네. 안동 지역에서 회지를 낸 단체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에 한 80개 단체 정도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관광 활동의 층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먼저 문화관광에 뛰어드는 이유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약간의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영이나 조직 시스템으로 다시 넘어가서 관광이라는 시장성들에 부닥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의 문화시책을 봐보면 문화관광시책이지만 실제로는 예술시책이 굉장히 많고 예술시책이지만 실제로는 관광에 대한 요청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쉽게 문화관광 분야에 뛰어들긴 하지만 지속력을 가지고 시장성에서 자기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다. 이런 어떤 딜레마가 좀 존재한다고 거기에서 봅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에는 지금 청년이 없고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사실 풀어나갈 숙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네. 관광은 산업으로 보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시장 경제 논리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청년들이라든지 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바로 뛰어들었을 땐 실패 확률이 거의 99%라고 봐야 됩니다. B2G도 하나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길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안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영주, 의성, 문경, 예천 어디든 문화, 관광 관련 또는 도시 재생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계속 유입시키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계속 발굴을 해내는 상황이거든요. 건강한 구조라고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문화가 성숙하고 실제로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안동에 왔을 때는 안동에 음향을 하는 문화산업체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동의 그 음향업체는 20곳이 넘습니다. 다만 더 나은 어떤 고민들이 진행돼야만이 전국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다고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안동시에서는요, 이 문화 관광 분야의 청년 창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네, 일자리 분야에 지금 한 올해 예산이 34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청년 스타트업 관광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안동 시내 주소를 둔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한 2,450만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요. 또 사업 평가에 따라서 또 차등 또 지원이 됩니다. 콘텐츠 체험형이나 여행, 음식, 먹거리 그리고 기타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체가 한 6개 정도 해서 이분들에게는 창업이나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대학생 관광 분야 교육 및 창업 지원입니다. 작년 여기는 7월부터 안동대 산업협력단과 연계해서 진행하고요. 대학생이나 창업 아이디어 경진인 오늘 캐치워 드림이라고 네. 또 함께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관광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투어 마스터 양성 과정과 그리고 기획 홍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사업을 올해 지금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시민 교육을 위주로 했고 금년도는 현장 위주로 해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주민 지원체 사업 우리 잘 알려진 관광 두레 사업이라고 네.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상품 개발부터 육성
그다음에 지원까지 단계별로 밀착해서 모니터링해서 초기 창업을 시작해서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광 사업체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에 안동시에서 문화관광 분야 지금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원래 수요자가 더 잘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항상 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역 산업의 큰 주축인 이제 문화관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역형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지금 산재에 있죠. 그 중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좀 활용도가 높은 거는 사업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초기 창업 대출 융자 이런 것들은 아주 초기에나 이제 조금 필요한 예산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치에 올라섰을 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안동형 일자리 같은 형태 또는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청년 창업가 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필요한 제도적 지원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현업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촘촘한 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콘텐츠로 해서 팔 수도 있고 무형의 콘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을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관광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 관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X축에다가 카테고리들을 나열해보고 세로축에다가 단계별 성장 목표치를 잡아서 합쳐보면 그물 같은 모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정책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 기획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은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축제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관광 상품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은 관광 상품으로 히트친 기업에 가서 아마 그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형태로 지역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공유 재산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공간을 지원받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촘촘한 형태의 바둑판, 그물 같은 정책을 좀 구상해보면 어떨까. 관광 사업의 지금 현황을 보면 지역에 전문적인 인력이 좀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3대 문화관 사업으로 개장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안동에도 정말 젊은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남상호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마부작침. 무슨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안동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각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동시에서는 경북 북부권의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요.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그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 집중하는 현상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국제 관광 도시인 부산을 포함해서 안동, 목포, 전주, 강릉 해서 5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핵심 사업은 우리 하회마을권과 그다음에 원도심권 그리고 도산권 이렇게 3개의 권역입니다. 원도심권과 도산권, 하회마을권 등 권역별 관광 자원의 매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이나 숙박, 그다음 쇼핑, 뭐 교통 등 이런 분야의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전략 사업이 있고요. 인근 지자체 협약을 통해 연계 사업 등 3개 사업에 16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안동이 상당히 문화의 금수저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관광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안동이 선정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북부권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관광 산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동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 접근성도 그렇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도시지만 안동에 왔더니 야 근처에 여기 관광지도 있네. 그래서 안동이 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안동도 좋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상생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 관광 거점 사업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경북 북부권의 규모의 관광 산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만에서 6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있어야만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경북 북부권의 9개 내지 10개의 시군이 협업을 한다면은 체류 기간을 늘림으로써 지출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칸막이 관광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 전체가 하나의 패턴 구조로 또 하나의 산업 구조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이번 관광 거점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군과 연계 사업을 했는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사업체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교육도 지금 추진했습니다. 지역의 식음이나 숙박 서비스 이런 데한 교육을 또 실시해서 관광 서비스 질적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사업도 했고요. 광역 교통수단을 활용한 5개 홍보 광고를 했습니다. 저의 어깨가 무겁네요. 네, 그죠?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네. 남달라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덧붙이면 네. 청년 인재를 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주변 도시에 비하면 안동은 구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음. 그래서 안동과 주변 도시가 이 관광 거점 사업을 연계하게 되면 안동보다 작은 시군 지역도 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욱 위원님 같은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전수를 하기도 하고 이 청년들을 꼭 자기 지역에서만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점 관광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계획들이 실제로 진행될 때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사업 후에도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갖고 스스로 지역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네. 사업체라든지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연구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참여를 유도하고요. 지역의 대학생 관광 두레라든지 지역 티오모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민간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간단합니다. 시민들이 참여도를 높이려면 네. 이 관광 거점 사업을 통해서 돈벌이가 늘어나야 됩니다. 시민들이 체감해야 됩니다. 이 관광객이 늘어난 게 보이고 매출이 늘어난 게 보여야 됩니다. 문화관광 사업을 하는 이 기획자들에게는 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인들한테는 실제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여기 오. 이 전시장에 와서 네.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이 안녕 안동. 안녕 안동인데 네. 우리 김태욱 위원님께서 만든 기획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아쉬웠던 게 네. 2번 펴내고 지금 못 펴내고 아 정말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동과 청량리역으로 오가는 KTX 역에서 이 책자를 좀 볼 수 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안동의 관광지와 그리고 음식점들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좀 살펴보고 실제 매출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의 참여는 저는 저절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안동대학교 학생들하고 저희가 한 반년 정도가 걸려서 만든 책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MZ세대들의 시선으로 한번 지역을 뽑아보자. 그래서 제작이 됐는데 아쉽게도 제가 출판 관련 기획을 해보니까 저게 수익 모델이 되기엔 참 어렵더라고요. 기회가 없으면 저희는 이어갈 수 없는 형태라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지금 발간되는 다양한 어떤 그 관광과 관련된 마케팅 책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소비 시장에 보급하고 홍보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관광 거점 사업들을 보면은 실제 이 정책의 혜택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매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사실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좀 더 고민을 한다면은 청년 창업이나 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파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안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23일이죠.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시행하는 5개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요. 관광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계속 논의가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자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부산은 저희보다는 광역 도시라서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그때 회의할 때
문체부의 담당자님이 굉장히 귀엽다고 예뻐해 주시고 저희들은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서운하셨나 봐요. 예, 예, 예. 그래서 관광 거점 도시들이 처한 우리 현실이나 환경은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관광 인프라는 좀 차이가 있어서 같이 비교해서 뭐 논의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은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이 굉장히 멉니다. 원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안동의 관광 자원이 문제가 콘텐츠를 입거나 스토리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원은 좋으나 활용이 좀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 성과를 내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2023년 문화관광 트렌드 조사를 했는 결과를 보면 첫 번째가 로컬 관광, 2위가 아웃도어 그리고 레저, 3위가 농촌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경북 북부권을 묶어놓은 관광 거점 도시인데 모두가 해당되는 지역들인 거죠. 근데 관광 거점 도시에서 제가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에 첫 번째는 인프라와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지역 간 연계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태계 조성인데 그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는 작은 도시 큰 기업이라는 거를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을 자꾸 유치 못한다라는 생각보다 제대로 된 스타 기업들을 키워내면은 아마 좀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저도 항상 지역의 콘텐츠라든지 뭐 문화 기획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안동다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생각 꼬리를 물다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동은 관광지 간의 거리가 너무 멀죠.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안동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동시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동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편하고 엄청난 기술력을 보고 싶은 관광객이라면 당연히 서울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대규모의 한옥 단지가 보고 싶으면 전주로 가는 것이 맞는 건데 안동에 올 이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정말 안동스러운 어떤 현지민들이 느끼고 살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최소한의 인프라라든지 서비스 체계는 갖춰져야겠지만 너무 우리가 안동다움이라는 것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도대체 이 안동다움이란 게 뭘까? 다른 데가 아닌 굳이 안동이어야 하는 굳이 이유를 안동이어야 되는 찾아야 이유도 되네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관광 거점 도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저는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북부권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로 비벼서 비빔밥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약간 샤브샤브 같은 형태일 것 같아요. 경북 북부권이라는 이 육수 그릇 안에 관광객들이 먹고 싶은 재료만 이렇게 담궈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플랫폼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모든 거를 반드시 다 비빌 필요 없이. 넣고 싶은 걸 넣고. 네. 문화관광과 또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안동다움을 만들어 가야죠. 과거에 그 선조들이 만들어 왔던 안동이라는 어떤 전통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들을 새롭게 창신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는 것이 청년다움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문화관광 분야로 이 분야를 좀 좁힌다면 청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고민들을 안동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도전과 용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장성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안동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일단 전제를 좀 바꿔야 된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 5년 사업이잖아요. 5년 내에 성공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 성과라고 하면 관광객의 숫자를 가지고 성과 지표를 만들고 평가할 텐데 안동시는 굳이 여기에서 5년 투자를 하고 당장 관광객 숫자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권도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경북 북부권에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보면 1차적으로 안동과 연계한 도시들의 청년이 연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해봐야 상품도 만들고 소개도 하고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안동시에서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25년 전에 탈춤 축제를 맡았을 때 했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제 중학교 때 배웠던 모토입니다. 멀리 그리고 가까이.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
저는 관광 거점 도시가 5년 사업이지만 5년 안에 낼 수 있는 단기 효과를 가져야만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멀리 갈 수 있는 어떤 시선을 가지면서도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30살이 되거나 내가 40살이 됐을 때 나의 모습은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만이 지속력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효과도 그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5년 이내에 관광 거점 사업이 성공이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콘텐츠를 입히는 그런 콘텐츠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분인. 그래서 김태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청년과 관련된 사업도 많이 있고요. 전체 세부 사업이 한 16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 북부 지역의 관광 환경은 반드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권두현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원유를 팔아서는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원유를 가공하는 나라가 잘 산다. 안동 지역의 문화관광 또 경북 북부권의 문화관광을 생각하면 늘 문화유산을 생각하고 근데 그것을 가공해서 상품화시켜서 소비자에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결국 문화관광의 성공에 직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기존의 선배들이 해왔던 문화예술을 어떻게 가공시켜서 문화 상품화를 만들까? 이 지역이 배태한 전통 문화를 어떻게 가공해서 문화 관광으로 서비스를 해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모색되어야만이 청년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사람이 많은 서울 또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서는요, 이 산학연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반영해서 지역 대학 링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이런 지역들에서 지방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지역 대학도 위기이고 동시에 지역도 위기입니다. 사실 지역 대학과 지역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조건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전망들을 지역 대학이 함께하고 또 지역 대학을 살리는 길에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역의 정책들은 지역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그가 졸업을 했을 때 지역 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럼 지역 대학은 지역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사실 지역에서 어떤 나의 삶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북 북부 지역이 가지는 강점들에 대해서 그 지역 대학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학생들의 삶에 충분한 전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넓은 세계관 속에서 구체화된 어떤 상품 그 경영 시스템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박람회를 와서 보고 사실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대학생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을 좀 만들어내고 이 기업들로부터 좀 도움도 받고 이런 박람회를 저는 대학 다닐 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사라지면 저는 지역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안동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안동보다 인구가 많은 경북 구미에 지역 축제가 있습니까? 반도체 연구자들은 금호공대가 배출했습니다. 근데 축제를 만들고 지역의 자산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안동보다 큰 도시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대학에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햄프 맥주. 저도 봤어요. 네. 다들 그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그러네요. 같다. 제가 관심 깊게 봤던 거는 RPG 게임을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한 이 기획안들이었는데 역사와 문화를 전공한 학생들이 만들고 나면 이걸 프로그래밍해서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안동대학교 안에서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걸 대학이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문화관광하면은 경북 북부권은 전부 문화유산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농업 부분, 레저 스포츠 부분, 그리고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동시만 잠깐 예를 든다면 안동시가 전국 농업 생산량의 1위를 하는 것이 6개 종목입니다. 산약, 생강, 우엉, 고추, 사과 이런 것들이 다 전국의 최고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고추를 팔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원유만은 팔아서 안 된다는 것처럼 고추를 가공해서 6차 상품으로 만들고 여기에 안동대학교가 가지는 인문학적인 스토리를 입혀서 고추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훨씬 더 브랜드 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동은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고 경북 북부권은 천혜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레저 스포츠 분야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학과와 유럽문화관광학과가 협력을 해서 스포츠 관광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안동대학교가 제시를 하고 여기에서 의외의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 중에 유산관광이라고 해서 문화재만 보는 관광은 점점 이 관광객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레저, 스포츠, 캠핑 이런 어떤 관광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가령 안동이나 경북 북부권에 많은 어떤 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자는 사실 캠프의 적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역사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어떤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관광학과나 또 안동에 있는 문화유산학과나 스포츠 레저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협력을 한다면 전혀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가공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산업화시킬 것인가 에 대한 그런 연구와 실질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다양한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낙동강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말씀하시니까 확 눈이 뜨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안동대의 경우에도 안동시가 추진하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지역 대학과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업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안동형 일자리를 만약 내가 한다면 정책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방향을 틀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안동시에서 요 최근에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죠 아마도 그 무상 등록금제랑 또 연계돼서 지역대학 인센티브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구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에 유입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무상등록금과 그다음에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일자리 지원까지의 연계,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혜택까지. 근데 이런 형태의 정책이 아쉬운 점은 좀 단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 무작정 인건비라든지 지원 사업을 자꾸 퍼줘야 된다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보통 청년이 한 기업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는데 1년의 시간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시간입니다. 이 친구가 업무를 파악하고 이 문화라든지 관광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데까지 못해도 2년, 3년의 시간의 육성 기간이 필요한데 통상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단기 일자리만 자꾸 만들어지고 정말 일 경험만 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인 거라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형태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단계별로 조금 지원금들을 낮춰가더라도 최소한의 그 기업이 이 친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업 자체도 사실 매출이 성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벌어줄 수는 없을까. 저희가 아무리 매출이 계속 올라도 매년 신입을 채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 풀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대학교에 인력을 창출하고 또 배출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안동형 일자리에서 했는데 아마 전국 최초의 지자체에서 하는 모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문화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일자리 사업이 1년 또는 2년 단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각 지자체마다 엄청 많이 했는데 고용률은 보면 더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 끝나고 나면 또 실업자가 되고 그 기업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100%의 인건비 지원을 하고 2년 지원이 끝나면 고용을 못하는 것보다 애초에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 자부담 비율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요 부분 하나와 이 두 번째는 김태욱 위원님 기업 정도면 중견기업입니다. 이 문화기업 분야에서.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2명 또는 1명, 3명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문화 콘텐츠 생산하기도 바쁜데 경영이나 회계 업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대학과 안동형 일자리가 저는 협업하고 좀 만들어야 되는 분야가 이런 5인 미만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경영과 회계나 홍보 마케팅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면 좀 적은 비용으로 이 대응을 맡기고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안동시가 안동형 일자리에서 좀 만들고 안정적인 인력들을 또 안동대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다면 이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자리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발전의 층위를 봐보면은 처음에는 경관관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주도가 갑자기 관광으로 확 뜬 데가 언제냐면은 온라인의 블로그 시스템들이 활성화됐을 때입니다. 이때 관광회사들이 가이드를 채용을 한 거죠. 근데 이 가이드들이 단순하게 관광회사에서 나오는 비용만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스스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1대1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모객을 시작합니다. 900명 정도가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이것을 전부 회계를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을 하는 거죠. 회계를 고용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에 지금 고택 민박이 근 한 150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고 농촌형 민박이 200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회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 세금 문제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하면은 민박 하시는 분들의 회계 문제를 통합해서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구축을 한다면 지역 관광은 훨씬 더 활성화되고 단순하게 우리가 일자리를 전업형만 자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직능형 형태의 구조를 많이 만들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더 활성화돼서 전문화가 된다면은 직업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한 지금 최근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문화관광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청년 창업과 관련된 창업 지원센터. 근데 지금의 트렌드가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기관형 창업 지원센터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소셜 임팩트 기금이라든지 형태로 민간에서 쉐어 오피스를 하거나 지식재산센터라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 공간들을 만들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회계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입주를 함과 동시에 세무 기장을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주고 또 교육도 시켜줍니다. 청년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저도 그랬고 그 세무 기장 한 달에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 왜 그렇게 아깝던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좀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민간에 가까운 형태의 창업 지원 센터를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문화관광 분야는 더더욱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 관광 분야의 그 지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 직능 분야의 대학생들까지도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반려동물 문제, 그다음에 그 안동호에서 잡는 고기 가공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반려동물도 지금은 다 이렇게 개만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성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 도마뱀.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특별한 어떤 동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육성시킬 수도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대학교 링크 3.0 산학협력 페스티벌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창업 붐업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사생결담도 이번에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연계할 때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동대학교에서 이 창업과 관련된 페스티벌 중에서 올해가 가장 큰 규모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잘 돼서 많은 청년들이나 이 관련 기업 또는 전문 인력들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와서 이런 아이디어들도 보고 같이 공유하고 청년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페스티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청년 정책이라든지 지금 창업과 관련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끼리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또 기업들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방학 때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네. 예, 학기 중에 더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쉬움이 좀 나왔습니다. 예. 아쉬웠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저희 시와 산업협력단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창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뭐 어떤 게 부족한지 좀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뭐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 산업협력단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좋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형태의 박람회가 되어야 된다. 후배들이 들어오면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했었고 이후에 이 학생이 졸업하고 창업한 선배를 또 만날 수도 있도록 지속해서 되어야지 매력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좀 넘쳐나지 않을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 행사가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행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슈가 3학년이 되면은 창업을 지원해주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는 컨설턴트가 붙어서 창업을 실제로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실제 운영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박람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 학생들이 자기 창업을 해서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것까지 좀 나아가서 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는 정말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지금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도현 의원님이랑 저랑은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들과 결과치를 가지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유관돼 있는 기업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바이어는 아니지만 와서 이 아이디어들을 같이 보고 또는 그 청년들에게 고도화시켜 줄 수 있는 연계 방안이 있다면은 아마 이 친구들의 창업이라든지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천용길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일할 이 야구에서 보면 타자가 일할 타격이면 은퇴해야 됩니다. 근데 청년 창업에 있어서 일할이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아이템들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이후에 사업으로 이어져서 성공할 수 있다면 높은 확률이다라고 밑에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청년 창업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이 실패한 이유는 창업이 너무 쉬워서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창업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교육, 그다음에 체험, 멘토링 등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창업 닥터와 연구원을 배치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지원 정책들을 보면요. 지원금만 지급한 후에 나머지는 청년들에게 맡긴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폐업을 하거나 지역에 끝까지 남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모든 분야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창업한 청년이 집중해야 될 분야를 제외하면 기반들을 지원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청년 창업이 일할만 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창업 지원이나 이것들이 실패한 창업자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제도. 실패하면서 경험을 남겼을 겁니다. 네. 이 경험을 가지고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것도 저는 앞으로 지원 정책에 있어서 좀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또 주는구나.
더 애정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정책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흔히들 뭐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지. 메뚜기와 거머리는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이나 정책들은 분명히 몸에 좋은 약인데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으면 과유불급이라고 분명히 몸을 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청년들이 넘쳐나는 지원 사업들에 정말 그 젊음, 열정과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들을 손쉽게 받아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 사업을 한다는 거에서 책임감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거머리는 꼭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계속 그런 사업만 빨아먹고 다니는 친구들이고요. 메뚜기라는 친구들은 이쪽 지역에 예산이 풀렸다면 이쪽 가서 사업하고 저쪽에 뭐 달콤한 게 있다 그러면 저쪽 가서 사업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청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말은 청년 사업인데 그 주체가 청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몰 사업, 정책의 구조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긴 했지만 어차피 실패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사업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청년에게 맡겨봤다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경험치는 분명히 누적이 됐을 텐데 항상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서의 만 참여를 시키거든요. 만약에 실패한 정책이 되더라도 그들에게 경험치를 남겨주려면은 청년이 주체로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돈이 실패를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박람회와 같은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에 뛰어들고 바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실제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자리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을 받는 청년 창업 지원 제도가 있어야지. 그래야 메뚜기와 거머리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집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들 보면은 청년 복지 정책에 가깝게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하고 대단히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축제도 보면 축제가 재밌어서 뛰어들었는데 이것이 이벤트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물이 100도가 돼야만이 수증기가 되어서 그것이 산업화가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다 거머리가 되든지 메뚜기가 되는 어떤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청년들의 자세가 산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치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대학이나 지역사회는 실제로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 가치 지향적인 겁니다. 인문 가치나 문화 가치나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자꾸 시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화 가치가 자본의 가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결코 청년들의 일자리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업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청년들에게 제시를 해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과 지자체, 지역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이 산학연 협력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는 굴뚝 없는 사업으로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 관광 산업을 이끌어 갈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둘러보면서 먹는 분야가 많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가치가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문화관광 거점 사업에서 먹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먹는 게 매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는 기업이나 소비자들, 안동 시민들에게 먼저 한번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안동 국제탈출 페스티벌을 하는 와중에 청년들이 만든 음식들이 있다면 이걸 그때 판매를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야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시장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안동시 전체의 문화관광 산업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안동시의 역할, 아이디어부터 테스트까지 시장 출시까지도 안동 내에서 한번 굴려보는 계획을 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청년들은 자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좋아하면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자기 열정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산업화되지 않은 문화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제가 안동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덤볐는데 여기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실제로 자기의 문화 가치를 달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이자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나의 청년의 열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화 관광과 청년 창업이란 주제로 안동대에서 전문가분들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오늘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이지만 청년이 무기는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든지 이 도전 그리고 시간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준비하고 좀 더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조언을 구해서 성공하는 창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많은 지역에서 문화, 관광, 산업, 또 청년 창업에 힘을 기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만의 강점과 특별성을 찾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생결담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